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전부 다 스파링을 한다는 이제 가정하에 스파링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감정 딱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제 뭐 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요. 근데 그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벽을 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파링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내가 왜 스파링을 어려워하는지 아니면은 왜 두려워하는지 그런 심리 자체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이제 스파링에서 조금 바꿔야 되는 점 아니면은 스파링 할 때 하는 몇 가지 실수들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자, 일단 초보자들은 스파링을 하러 위에 올라가면은 상대를 앞에 두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긴 하겠죠. 근데 자신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은 무조건 공격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멀리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주먹을 크게 뻗는다든지. 자,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상대방이 공격하는 때에 공격할 때 제일 빈틈이 많이 나온다. 상대가 공격할 때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공격할 때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죠. 자, 흔히 하는 실수는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를 마주하면은 분명히 공격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격 기회가 올 때마다 뭐든지 전부 다 공격을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격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유리해질 것 같다는 그런 본능적인 직감 때문이겠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공격을 전부 다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 때문에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 상대방한테 약점이 노출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자주 할수록 따지고 보면은 가드를 한 상태에서 가드가 해제가 되는 거죠. 가드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한테 약점을 노출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또 상대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대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잽이 나오겠지, 뭐 라이트가 나오겠지, 뭐 훅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내가 원하는 공격이 나오는 상대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카운터를 너무 알맞은 타이밍에 꽂아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잽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잽을 날려준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위험한 공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공격을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너무 자주 기회를 노출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격할 기회가 와도 상대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씩 필요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뭔가 이리저리 좀 맞물리다 보면 좋은 전략이 생길 수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부 다 공격을 할 때마다 전부 다 맞아야 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초보자 때는 공격을 할 때마다 무조건 상대의 얼굴에 닿아야 되고 상대방 몸에 닿아야 되고 전부 다 공격을 성공을 시켜야 돼. 자, 이 의미는 내가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공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 손해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기회가 보일 때마다 공격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할 때마다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자, 전부 다 맞는 주먹을 낸다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전부 다 맞는 주먹은 상대방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공격할 때마다 상대방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상대방이 나를 10대를 때리는데 거기에다 대고 카운터를 꽂으면은 10번이 들어가.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내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이제 전부 다 맞는 주먹을 내면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때릴 수 없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점프해서 들어가거나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동작이 너무 커진 나머지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쉽게 내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공격이 끝나면은 상대방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 냅다 공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무조건 얼굴 쪽으로, 무조건 몸통 쪽으로, 무조건 배 쪽으로 공격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은 절대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안 맞는 주먹, 가드만 건드리는 주먹, 아니면은 가드조차 안 건드리는 주먹 툭툭 치다 보면은 상대방이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드를 단단히 하고 있는 선수라고 해도 3라운드 내내 가드만 하고 있진 않아요. 툭툭 건드리다가 상대방이 내가 좀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은 그때 공격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격을 하는데도 이제 가드를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걸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느 정도 초조해집니다.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나는 공격을 하나도 성공을 시키지 못했네. 이제 지금쯤은 이제 공격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초조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가드만 건드려도 아니면 공격하는 신용만 해도 상대방은 초조해지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대라면은 그 순간을 못 참고 공격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잘 노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지만은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공격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도중에 그 다음 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투 때려야겠다 싶으면은 원투만 때리고 끝나지. 원투 때리고 상대방이 반격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측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원투만 때리고 끝나면 다시 들어. 그러면 원투 때리는데 안 맞았으면은 실망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야. 잽 쳐야지. 잽 쳤는데 안 맞았어. 그럼 또 실망하고 들어오는. 그럴수록 공격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런 자신감이 조금씩 깎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음 수를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보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 다 맞는 주먹을 때리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맞는 주먹을 때리려고 하면은 공격이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상대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먹이 나오는 거를 한 개, 두 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주먹이 한 개, 두 개 정도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피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상대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처음 공격하는 주먹이 실패할 거를 알고 그 다음 주먹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투를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피했어. 그러면은 나도 한번 상대방의 반격이 나올 걸 피해주고 다시 공격을 들어간다. 예, 물론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고 배우는 그런 컨비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원투 훅이라든지 원투 바디 어퍼컷이라든지 원투 훅 다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때리는 그런 일종의 간단한 컨비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컨비네이션을 준비하고 공격을 시도를 해도 상대방이 그 공격을 시도하는 중에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맞고 피해버린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컨비네이션이 전부 다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당황하죠. 당황하게 되면은 잘 되던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때리면서 다음 수를 생각을 하는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한 거죠. 물론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방법들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젓가락질을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 생각하는 그런 계산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있는 경우고 그런 계산들을 조금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공격하면 상대방도 공격할 것이고 나는 상대방이 그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 주먹까지 상대방이 다시 빠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 다음 동작들을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에서 생기냐면은 상대방의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상대방의 습관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와야지만이 조금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상대방은 습관적으로 잽을 낸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상대방은 습관적으로 페이크 모션을 넣는다. 내가 라이트를 들어가면 상대방은 습관적으로 어디 쪽으로 빠진다. 내가 연타가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취한다. 뭐 더킹 동작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몸통을 움직여서 빼려고 한다든지 내가 공격을 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맞받아치려고 악을 쓴다든지 그런 습관들이 파악이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하고 실패했을 때 그 다음 동작을 뭐가 들어갈지 어느 정도 계산이
계산이 돼요. 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돼요. 당연히 처음 하는 상대랑 했을 때 그 사람의 패턴을 파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리고 상대방의 패턴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상황에는 저 사람이 어떤 주먹을, 이 상황에는 저 사람이 어떤 동작을 자주 하는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상대방보다 한 수 더 앞으로, 두 수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를 만나면은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마치 내가 반격을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가 반격을 하면은 다시 피해내고 때린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읽히고 있구나, 내 모든 공격이, 모든 반격이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도리어 역으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상대방의 수를 읽지 못하면은 내가 당황하는 것처럼, 상대방 수를 내가 읽으면은 상대방이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편집은 하긴 할 거예요. 편집이 어느 정도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초보자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심리는 공격 기회가 나면은 무조건 다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주먹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전부 다 맞아야 돼. 그렇게 되면 동작이 커지고 불필요한 공격도 나오게 되고, 동작이 커지는 만큼 내 약점이 노출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거다, 저렇게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근데 이렇게 나오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나의 다음 동작을 준비를 하진 않아요. 이것도 다시 요약하면 그거죠. 내가 때리면서 다음 수, 다음 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다면은 스파링 할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뭐 여기저기서 배울 수도 있겠죠. 자, 중점적으로 이 스파링에서는 이것을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